아니 이거 살 거야 사고 은근 많아. 게임 많잖아. 자, 보세요. 네, 뭐죠? 선생님 오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공부해 오라고 했냐면요. 물? 이온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라고 했어요. 이온이 왜 만들어지고 이온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공부해 갖고 와야 오늘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컴퓨터. 지금 책을 혼자 안 피고 있네요. 하나가. 김용진은 제 걸 가져갔기 때문에. 이쪽이진 않아요? 네. B죠, B. 한참 B입니다. 44. 자, 오늘 제목은 화합물의 형성이고요. 화합물.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혼합물이었어요. 혼합물. 오늘은 화합물을 형성해 볼 겁니다. 화합물의 형성. 화합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우의 수를 얘기할 건데 세상의 모든 물질은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세상의 모든 물질. 순물질, 혼합물 그거 말고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를 딱 둘로 나눌 수 있어. 왼쪽 아래는 전부 다 금속, 오른쪽에는 비금속이죠.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물질이라고 보면 안 되고 원소가 되겠네요. 세상의 모든 원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다. 자, 이 원소가 결합되었을 때, 뭐 되었을 때? 결합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화합물이라고 하죠. 이 합자가 무슨 합자예요? 결합한다 할 때 합자입니다. 결합된다라는 말은 섞인다는 말과 다르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결합된다. 그럼 결합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남았어요. 뭐뭐 남았습니까?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하나 남았죠? 금속과 금속. 그렇죠.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거.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이 세 가지 결합을 어떻게 불러주냐는 겁니다. 핸드폰을 검색 중인가요? 어떻게 부르는지. 첫 번째 답은 뭐예요? 앵그리 버드인가요? 그것은 재밌는 첫 번째 녀석의 답은요.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은 뭐냐? 이걸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암기사항이에요. 이온 결합이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 한다.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 이것을 가지고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세 번째, 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 그냥 금속끼리의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이에요. 금속 결합. 우리는 금속 결합은 배우지 않습니다. 금속 결합은 배우지 않고요. 1번과 2번만 이 화합물의 형성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비교해 가면서 배울 거예요. 비교해 가면서.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 절반 정도 배운 거. 아,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쉬운 금속 결합이 뭔지 잠깐만 설명만 받고 갑시다. 금속 결합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철. 나 철이야. 나도 철이야. 철들끼리 쭉 결합되어 있는 걸 금속 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철은 어떻게 이온화되냐면 철도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합니까? 전자를 얻고 싶어 합니까? 버리고 싶어 합니다. 금속이 반짝반짝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전자를 막 버리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전자를 막 버립니다. 그럼 내가 중성 상태의 어떤 원자였는데 중성인 내가 전자를 버렸어. 나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모든 금속은 무슨 이온이 됩니까? 플러스 양이온이 됩니다. 양이온. 오케이? 얘도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얘도 양이온이에요. 그지? 그래, 2 플러스예요. 2 플러스. 두 개를 버려요. 둘 다. 철은 두 개의 전자를 버려서 Fe 플러스라고 이온화가 되는데 중요한 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플러스끼리 붙어있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못 붙어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돌아다니냐? 얘네가 버린 두 마리의 전자가 떠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유령처럼 얘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도망가지 못하게끔 플러스가 밀어내려고 하면은 가운데 전자가 껴서 서로를 다시 잡아당겨줍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결합을 뭐라고 한다? 금속 결합이라고 해요. 금속 결합.
이거는 근데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온 결합. 자, 일단 이온이 뭐예요? 이온 음료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음료가 뭐냐면 물보다 흡수가 빠르다고 돼 있죠. 왜 물보다 흡수가 빠르냐? 장에서 흡수가 빠르다. 왜?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안정한 물질. 우리 수소를 불을 갖다 대면은 어떻게 돼요? 수소. 펑 터지죠. 왜 터집니까? 불안정하니까. 맞습니다. 불안정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근데 헬륨가스 있죠. 헬륨가스가 속해 있는 18쪽이 이름이 뭐예요? 비활성 기체죠. 비활성이라는 말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불을 갖다 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안정하니까. 얘니까 불안정한 물질, 안정한 물질. 모든 물질의 꿈은 안정해지는 것이 꿈입니다. 안정해지는 것. 이렇게 안정해진 물질. 불안정했던 원소가 안정한 물질로 바뀌었을 때 그 녀석을 뭐라고 불러준다? 이온이라 불러줍니다. 이온이라 불러줘요. 오늘 공부해오라고 했는데 큰일 났다. 안정하다. 안정해지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안정해지는 조건 뭘 만족해야 되냐? 안정해지려면 이걸 만족해야 돼요. 옥텟 법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옥텟 법칙이 뭐냐면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1차 껍질에는 2개가 들어가면 만족하는 거고요. 두 번째 껍질부터는 8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꽉 차야 옥텟이란 뜻이 8입니다. 8. 옥토퍼스 알죠? 문어. 다리가 8개이기 때문에 옥토퍼스라 불러요. 옥텟 법칙이 제8의 법칙이에요. 즉, 두 번째 껍질부터 전자가 8개가 꽉 차면 드디어 안정하다. 배불러 이제. 헬륨.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네온, 아르곤 전부 다 안정한 물질입니다. 왜 안정한가 볼게요. 먼저 네온 볼게요. 네온이 몇 번입니까? 10번. 10번입니다. 10번. 요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플러스 양성자가 10개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네온 자체는 하나의 원자이기 때문에 원소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가 10개라면 핸드폰도 10개여야 되죠. 그죠? 집어넣어요. 죽는다 진짜. 플러스가 10개라면 마이너스도 몇 개 해야 돼요? 10개 해야 되죠? 근데 첫 번째 껍질에는 몇 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고요? 2개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 8개는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딱 들어가는 거. 안에 2개, 바깥에 8개니까 10개가 딱 맞죠? 8개를 꽉 채웠으니까 얘는 안정해. 그러니까 네온은 안정한 물질인 비활성 기체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물질은 이 두 번째 껍질에 7개밖에 없어. 얘는 안정해지려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9번 해보시죠. 잠깐만. 9번이 뭡니까? 플로린인가요? 플로린. 아니요. 플로린. 맞아요. 9번 플로린은 플러스 양성자가 몇 개라는 뜻이에요? 9개. 전자도 몇 개입니까? 9개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고 나머지 7개는요?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만 더 차면 안정한데 얘는 안정해 보여, 불안정해 보여? 불안정.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플로린은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독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죠. 얘는 그러면 두 가지 안정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 첫 번째, 하나를 채우던가 1번 방법, 나머지 7개를 버려버리던가.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를 채우는 게 쉽겠죠. 그래서 플로린은 전자 하나를 어디선가 데려옵니다. 자, 플로린은 중성이었죠. 중성인 녀석이 전자 하나를 하나 데려오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플로린이 전자 하나를 바꿨으니까 F-로 2분가 되는 거예요. 그럼 F-. 전자 하나가 빡 찼을 때 얘를 F-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안정해 보여요, 불안정해요? 안정한 녀석입니다. 아하, 이온이라는 것은 안정해진 조건을 만족한 녀석이구나. 즉, 안정한 물질이구나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공부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를. 그래서 이온이라는 녀석은 안정한 물질이구나. 더 이상 다른 녀석과 반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일단 안정하니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전기적으로 무슨 전기일까요? 마이너스 전기 띄고 있죠.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경우는 무슨 전기 띄어요? 플러스 전기 띱니다. 그래서 금속의 플러스 전기 띈 녀석과 마이너스를 띠는 비금속 간에는 정전기적인 어떤 인력으로 인해서 결합이 돼요. 안정한 물질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합을 뭐라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 플러스 양이온, 이 녀석 금속이죠. 금속이 양이온인데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 즉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 간의 이런 결합을 뭐라고 부른다? 이온 결합을 합니다.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맨날 먹는 거 있어요. NaCl. 이름이 뭡니까? 염소. 염화나트륨. 왜? 맞습니다. 염화나트륨이에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뒤에서 읽죠. 염소 나트륨이죠. 염소 나트륨. 소로 끝나면 숫자를 화자로 바꿔서 읽어줍니다. 쓸 때는 금속 먼저 쓰고 비금속을 나중에 쓰고요. 읽을 때는 비금속 먼저 읽고 금속을 나중에 읽어줍니다. 자, 염화 나트륨입니다. 얘네들이 이온화가 되는데 뭐와 뭐가 만난 거냐?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Na 플러스였었고요. Cl은 비금속이니까 Cl 마이너스였었어요. 왜 얘는 Na 플러스 얘는 왜 Cl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지는 이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면 돼요. 나트륨 플러스는 11번이죠. 나트륨 11번이고 Cl은요? 17번인가요? 그려볼게요. 얘는 왜 Na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가? 11번이니까 플러스 양성자가 몇 개? 11개. 주변에 전자 껍질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 8개. 몇 개 남았어요? 전자? 1개 남았죠? 3차 껍질에 1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는 1개를 버리는 걸 선택할까? 7개를 채울까요? 1개를 버리겠죠. 1개를 버렸으니까. 중성이었던 놈이 1개를 버렸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Cl 마이너스 17번 Cl은 플러스 양성자가 몇 개? 17개죠.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8개, 3차 껍질에 몇 개? 10개니까 7개네요. 그죠? 얘는 7개를 버릴까? 하나를 채울까? 하나를 채웁니다. 하나를 채우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되는 거예요. 안정해지기 위해서. 저렇게 2개가 왜 플러스고 마이너스인지 딱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이걸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얘는 마이너스 전기 띠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서는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뚝 잡아당겨서 결합하게 돼요. 결합해서 NaCl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자, 이렇게 결합하는 걸 이온 간의 결합을 해서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NaCl 같은 경우는 Na 하나랑 Cl 하나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NaCl이라고 써줍니다. 얘는 1과 1이 생략된 거예요. 생략된 거. 자, 근데 1대1로 결합하는 거 말고 1대2로 결합하는 것도 있어요. 마그네슘은 2 플러스로 이온화돼요. 얘네도 Cl-랑 결합합니다.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MgCl 얘가 만나서 MgCl 되면 얘는 2 플러스니까 전자가 몇 개 부족해요? 하나. 2개 부족하죠? 얘는 전자가 1개 남죠? 네. 그렇죠? 둘이 결합하면 중성이 되나요? 아니요. 중성이 안 됩니다. 얘가 정확하게 MgCl이 만들어지면, 즉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려면 Cl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g 하나랑 Cl이 2개가 만나야지만 중성 상태의 화합물이 만들 수가 있어요. 화합물은 항상 중성이어야 합니다. 뭐처럼? 원자처럼. 그래서 얘가 MgCl이 만들어지려면 Mg 한 마리랑 Cl 2마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MgCl2라고 써줍니다. 이해됩니까? 항상 1대1로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1대2로도 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대3으로 결합할 수도 있겠죠. 각각 전자가 몇 개 부족하냐에 따라서 또 누구랑 결합하냐에 따라서 1대3으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산소는 2-예요. 얘네들은 1대1로 결합하면 맞아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MgO가 돼요. MgO. 이해됩니까? 1대1이니까. 여기다가 2 쓰는 거 아니에요? 1대1이니까 비율입니다. 비율. 1대1이니까 MgO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온결합 전체. 두 번째, 공유결합. 자,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 간에는 이온이 되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거 주관식 문제입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서로 잡아당겨서 화합물이 된 것,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준다는 거고요.
공유 결합은 뭐냐면 누구와 누구 간의 결합이에요?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에요. 왜? 뭐 떴어요? 어떻어? 메시지. 무슨 메시지? 김혜미 선생님이 보낸 건데요. 과학이 광고에 A4 사이즈 알았어, 반차지하네요. 그만해. 반차라네요. 광고이구나. 자,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에요. 자, 봐요. 금속은 별명이 뭐냐면 럭셔리 금속입니다. 전자를 막 버려요. 전자를 막 버립니다. 근데 비금속은 그 떨어진 전자를 막 주워 모으는 놈이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꾀재재 비금속이에요. 꾀재재 비금속. 그래서 비금속은 전자를 항상 필요로 하는 놈입니다. 뭐 되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가 항상 필요한 놈이고요. 금속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버려야 하는 놈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봐봐요. 비금속과 비금속 간에는 둘 다 전자가 필요해. 네? 둘 다 전자가 필요합니다. 둘 다 전자가 필요한데 하나 볼게요.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니까 플러스가 몇 개예요? 하나. 한 개. 전자도 하나. 한 개예요. 이게 안정해 보여, 불안정해 보여? 안정. 어? 불안정. 불안정하죠. 왜? 1차 껍질을 두 개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혼자 있다면 전자를 버려서 어떻게 이용하느냐? H 플러스로 이용하대요. 근데 H 플러스가 되려는 순간 누가 나타나냐? 재밌겠어. 정리됐어요? 뭐? 제명. 재밌. 그 다음 소리요. 땡큐. 재미있어요. 자, 누굴 만나냐? 또 다른 H를 만납니다. 불안정한 또 다른 놈 만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안정화되고 싶은데 자, H 플러스로 이온화되려는 순간 저기 또 다른 수가 나타나서 나도 전자가 하나 필요한데 나도 전자 필요한데 둘 다 전자 필요해. 그럴 때 둘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자. 야, 너를 잠깐 가까이 와봐. 너 전자 하나 있지? 나 전자 하나 있어. 내놔봐. 왜? 내놔봐! 전자 하나를 너한테 잠깐 줍니다. 내놔봐. 완전 주는 게 아니라 너 궤도 안에 이걸 집어넣어놔. 이렇게 집어넣어. 대신에 내 것도 네가 가져가. 이렇게 같이 가져가. 이러니까. 자, 그럼 봐봐. 얘가 1차 껍질에 전자 2개가 들어왔죠. 얘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얘를 끌어들임으로써 전자가 하나, 자기 전자 껍질 하나 들어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 녀석 첫 번째 수소를 A라고 하고 두 번째 수소를 B라고 한다면 A도 지금 첫 번째 껍질을 만족시켰고요. 2개로. 두 번째 이 수소도 첫 번째 껍질을 2개로 만족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전자를 같이 공유한다. 전자를 공유하면서 둘 다 안정해지는 효과를 내는 거. 이게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라는 겁니다. 공유.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거. 이해됩니까? 네. 그럼 전자 2개가 한 쌍이죠. 그 이 수소는 어떻게 쓰냐? H 2개가 만나서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H2라고 씁니다. H2. H 2개가 결합해서 만난다. H2라고 쓰고요. 이 녀석을 뭐라고 불러주냐?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분자라고 불러줘요. 분자가 되었을 때 드디어 얘네들은 성질이 생기죠? 성질이 생깁니다. 펑 터지는 성질이 생겨요. 자, 중요한 건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몇 쌍이냐?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어. 전자 2개가 쌍으로, 한 쌍이죠? 한 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꼭 한 쌍만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2쌍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냐? 물입니다. 자, 물은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서 H2O가 된다는 사실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럼 산소 하나가 수소 몇 개랑 결합하는 거예요? 수소 2마리. 수소 2마리랑 결합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수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산소는요? 비금속이야.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이라고요? 공유 결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봅시다. 수소는 지금 이런 형태죠. 나 하나밖에 없어. 불안정해. 산소는요? 8번이죠. 8번이니까 플러스 몇 개예요? 8개죠. 1차 껍질에 2개, 2차 껍질에 6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습니다. 6개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산소는 안정해, 불안정해? 산소도 불안정하죠. 얘가 안정해지려면 전자 몇 개 더 필요해? 하나, 2개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끌어들여서 네가 갖고 있는 전자를 갖고 와. 그래서 얘를 끌어들여서 노란색이라면 얘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같이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 공유하게 되고 또 하나의 수소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같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하나랑 수소 두 개가 결합해서 안정한 물질에 뭘 만든다? 물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자쌍이 몇 개예요? 한 쌍, 두 쌍의 전자쌍을 형성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수소라는 분자를 만들 때와 물이라는 분자를 만들 때 이렇게 형태를 이런 식으로 띈다는 겁니다. 이게 공유 결합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두 가지 배웠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은 잠깐 볼게요. 차이점. 자, 둘로 나눠볼게요.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볼게요. 예를 가지고 첫 번째, 나는 Na 플러스야. 나는 Cl 마이너스랑 지금 결혼해서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잘 살고 있어.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다.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을 하고 있죠.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이야. H2O인데 산소 하나랑 수소 두 개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이렇게 만나 있는 물 분자야.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지나갑니다. 누가? 또 다른 나트륨 플러스가 이온이 되어서 지나가요. 그러면 NaCl은 얘를 그냥 쌩 깔까요? 아니면 데려갈까요? 데려갑니다. 왜 데려가냐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중성이 되었지만 아주 약하게 Cl 마이너스는 음이온을 띠고 있고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지나가면 누가 얘를 유혹하냐면 Cl 마이너스가 Na 플러스를 유혹합니다. 이런 거야. 부부가 결합하고 이런 거 좋은 일 아닌데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남자가 지나가니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너 일로 와봐. 너 플러스네. 일로 와봐. 그래서 자기한테 딱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 일로 와. 나 내 밑에 붙어. 그래. 너는 플러스고 나는 마이너스잖아. 붙을 수밖에 없어. 그죠?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나요? 너 그랬지? Cl 마이너스가 지나가면 너 일로 와. 당신 일로 오세요. Cl 마이너스를 또 붙여버립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족족 다 붙여.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족족 다 붙입니다. 다 붙여. 그래서 얘는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개수를 셀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온이 몇 개 들어갔는지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얘는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셀 수가 없다. 몇 개의 분자 또는 몇 개의 입자가 들어가 있는지 셀 수가 없다라는 게 이 녀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징이 되고요. 얘를 봐봐요. 물분자입니다. 물분자인데 또 다른 수소가 지나가요. 수소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런 형태겠죠? 불안정한 수소가 지나갑니다. 근데 얘는 껴줄 자리가 있어 없어? 얘는 이미 안정하죠. 껴줄 자리가 없어. 쌩깝니다. 또 다른 산소가 지나가요. 산소가 지나갑니다. 여기서 있는 산소가 지나가요. 껴줄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얘네들끼리 만나서 또 다른 이렇게 분자를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개수를 셀 수가 한 개, 여기 또 생겼네, 두 개. 셀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래?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셀 수 있다라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분자 그리는 거야? 네. 분자? 무슨 분자야? 용 분자? 그러니까 내가 욕 먹는 거야. 뭐냐? 아무튼 셀 수 없다와 셀 수 있다 차이점입니다. 그럼 셀 수 없다, 셀 수 있다는 무슨 왜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면 얘는 셀 수가 있다라는 건 물입니다. 몇 개 있어 너? 나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셀 수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숫자를 붙일 수가 있어. 숫자를 붙일 수 있을 때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 분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자식.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입자를 몇 개인지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자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상의 모든 화학을 표현하는 식에는 이온을 표현하는 이온식과 분자를 표현하는 분자식과 성질을 보여주는 시성식과
수 있는 것들은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셀 수가 없어.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뭐로 표현하면 좋을까? 이온식으로 표현하나요? 얘는 아까 NaCl로 표현했죠. 그지? 표현할 때 표현하는 이건 뭐냐면 분자식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온식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으로 표시하는 게 이온식이에요. 얘는 결합된 거기 때문에 이온식으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거 다 안 돼. 그냥 너는 뭉뚱그려서 셀 수 없으니까 그냥 너는 화학식이라고 불러. 가장 큰 개념. 어쨌든 화학이죠. 화학식이라고 불러. 그 상위 개념인 화학식으로 불러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 그냥 화학식으로 표현합니다. 화학식으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분자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이게 어디 나왔냐면 45쪽에 맨 위에 봐봐요. 45쪽에 맨 위에 이온 결합 화합물의 구조.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서로를 둘러싸고 있는 결정의 형태이다. 밑줄 봅시다. 규칙적 배열, 결정. 왜 규칙적으로 배열될 수밖에 없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지나가는 족족 끌어들이죠. 규칙적으로 하나하나씩 탕탕탕탕탕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결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소금 결정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소금 결정을 이루고 있는 분자가 몇 개냐?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학식으로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밑에 5번에 화학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로 나타내는 식을 화학식으로 하는데 이온 결합 화합물은 화학식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식은 아래 나와 있는 대로 CaCl2, Ca 하나랑 Cl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앞에가 양이온, 뒤에가 음이온.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죠. 중요한 건 둘이 결합해서 중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있는 방법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이 어떤 것들이 이제 밑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탄산칼슘, 황산칼슘, 수산화 나트륨, 탄산수 나트륨 전부 다 보면은 맨 앞에 나트륨, 칼슘, 나트륨 전부 다 앞에 금속들이 있죠. 네. 금속들이 눈에 보입니까? 금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결합일 수밖에 없어요? 이온 결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이용되는지는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런 이온 결합